안녕하세요. 국제온누리농업법인의 박성훈 팀장. 변민기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3월 달에 건설업체들은요, 고용산재 보험료라는 거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관리번호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관리번호를 잘 알아야 우리 보험료 신고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 관리번호는요,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사 관리번호랑 일괄 관리번호. 본사 관리번호는요 사업자 번호 뒤에 0번이 붙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괄 관리번호는 사업자 번호 뒤에 6번이 붙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괄은요 공사 현장을 통합하는 번호예요. 그래서 일괄 관리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으로서 우리 본사 관리번호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성립 조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사관리번호는 우리 회사 사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관리번호는 저희가 사용직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관리번호로 사용직이 없다면 본사관리번호는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최초로 사용직을 채용이 됐다면 사업장 성립신고서랑 취득신고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관할공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각각 공단에 팩스를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편하신 공단에 팩스 하나만 보내셔도 4대 보험이 다 연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직에 대한 취득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처럼 근로계약서를 꼭 첨부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필수인 건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단별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깔끔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같이 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만 또 여쭤보자면 우리 건설업체는요 본사관리번호라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 본사 관리 번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없을 수 있냐? 우리 회사가 상용직이 없다면 본사 관리 번호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 관리 번호는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사 관리번호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서는 우리 현장의 통합번호, 일괄 관리번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장 관리번호는 왜 필요하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일용직을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립 조건은요. 저는 원도급 공사를 하거나 하도급인데 우리가 보험료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면은 우리가 성립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성립 신고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일괄 적용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랑 그리고 건설업 면허증, 공사 계약서를 갖고 우리 현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을 하시면은 성립번호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팀장님, 그러면 본사 관리 번호도 건설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괄 관리 번호도 건설업 사업장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원도급 공사나 보험료를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면은 무조건 성립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관리번호도 성립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제하도 그 다음에 하도급만 그냥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6번에 대해서 성립 자체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들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장인데 이럴 경우에도 관리번호를 성립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봐 주실 수도 있는데 면허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성립신고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급이냐 그다음 보험료를 이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냐가 중요한 거지 면허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원도급 공사를 했으면 일괄 관리번호는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개시 번호라는 거를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부여를 받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관리번호를 성립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 개시 번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사무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설업은 특성상 현장 수가 많고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장별로 사업 개시 번호라는 걸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급이거나 하도급이지만 보험료를 승인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사업 개시 번호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그 주어진 각각의 현장별 사업 개시 번호로 일용 근로자들의 고용 산재보험을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관리번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게시번호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별로 우리가 일용직을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신고입니다. 근데 그 신고를 간혹 사업장에서 14일 이내 신고를 못했다 어떡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사업 개시 신고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하셔야 되지만 공단에서 약간 실무적으로는 14일 이후 지연 신고를 하시더라도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준공 이후에도 과태료 없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리번호라는 거는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노무제공자라는 관리번호인데 노무제공자는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고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지입차주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번호를 이제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과 이제 신고 대상들을 한번 보면요. 결국은 노무제공자도 고용이랑 산재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고 대상자라는요. 건설기계 27종과 그 다음에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한 일반 화물차주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번호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건설 화물이라는 3종이 있거든요. 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차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에서는 관리번호를 만들지 않아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고 대상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건설기계 27종과 우리 일반 화물차주에 관련된 것만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화물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신다면 따로 관리번호를 성립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성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무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무제공자 관리번호는 우선 건설기계 27종 그리고 화물차주에 대한 신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번호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무제공자 관계 성립 신고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팁을 같이 드리자면 이 성립신고서와 같이 우리가 요번에 최초로 신고할 이제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노무비 대장을 같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노무 제공자를 별도에 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건설업을 등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총 3가지의 관리번호들을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용직은 0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일괄에 대한 거는 6번, 그리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는 7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건설업의 기본 관리번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